좋다.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번 주는 설날이 낀 날이죠. 그래가지고 아마 내일 모레까지만 수업 있고, 그 다음에 아마 바쁘실 거야, 그죠? 아무래도 명절 치르라고. 근데 올해는 안 가도 된다면서. 그러니까 시댁에다 전화해도 돼. 어머니 올해는 가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안 가겠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노래해도 공부하셔야 돼. 예, 하십시오. 좀 밀린 것 좀. 그동안 공부 안 하신 거 있죠? 그래서 명절에 조금 쉴 때는 쉬더라도 공부할 거 좀 하세요. 무조건 쉬지 마시고. 저도 원고 완성시켜서 보내야 될 게 있거든. 그래서 명절 때 보낸다고 그랬습니다. 어차피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자. 자, 오늘은 도시개발법 끝에 1시간 남은 분량이 있어서 이거 먼저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들어갈 겁니다. 근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여러분들이 가장 공부하기 어려워하는 법률이에요. 사실 6개 법률 중에서 제일 어렵습니다. 그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된 법이. 그래서 그거는 시험 문제 날 거 몇 개만 찍어서 정리해놓고 그거 이상은 보지 않도록 합니다. 물론 나중에 심화과정 하다 보면 시험 문제 더 나은 거 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그때 조금씩 보더라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요거 시험 문제 난다? 자주 나는 거. 그거 위주로 정리해서 그걸 가지고 조금씩 넓혀가는 방법으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워낙 어렵기 때문에 그건 다 보려고 하는 건 상당히 무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뭐 하더냐? 아예 법률 자체를 포기해버립니다. A씨 정비법 6개 날려. 아예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도 시험 문제 나는 거 몇 개만 찍어도 반타작은 할 수 있거든요. 반은 맞출 수 있어. 그런 마음 자세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정리할 겁니다. 자, 그럼 지금 도시개발법에 지금 남은 게 뭐가 남았죠? 바로 제일 중요한 게 요 환지방식이라는 게 남아 있습니다. 자, 환지방식이라는 게 어떻게 하는 게 환지방식이죠? 종전의 토지가 이런 식으로 쫙 열습니다. 여기 18필지가 있습니다. 이 18필지 토지를 어떻게 한단다? 다시 싹 까뭉개가지고 이렇게 개발했죠. 이건 개발 전의 모습, 즉 종전의 토지라고 그러고, 이렇게 새로 만든 걸 뭐라 부른다? 이걸 환지. 이거 종전의 토지란 말, 이거 환지란 말 두 가지 구분하시고, 그럼 종전의 토지를 싹 까먹여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종전에 있던 소유자에게 1번 필지 소유자에게는 요 1번 필지 주고, 2번 필지 소유자에게는 2번 필지 주고, 이런 식으로 종전의 소유자들에게 새로운 땅으로 바꿔주는 것, 이걸 무슨 방식으로 한다? 환지. 땅을 바꿔준다. 바꾸란 짜죠? 이런 식으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1번부터 18번까지 있는 이 사람들의 권리관계를 어떻게 조정해 주는지 이것들을 먼저 정리가 돼야, 그래야 환지 방식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저기 나오는 내용 자체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 그리고 하나씩 먼저 정리합니다. 자, 먼저 1번 필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은 종전에 얼마큼 갖고 있었죠? 100제곱미터라는 땅을 갖고 있었어. 2번 필지는 200제곱미터라는 땅을 갖고 있었습니다. 거의 1번보다 2배나 되는 땅을 갖고 있었죠? 자, 권리관계를 새로 조정해 줍니다. 자, 여기서 조심할 건 종전의 토지는 모양새도 지 각각이고, 그죠? 크기도 지 멋대로입니다. 반면에 환지 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되면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니야. 대부분 다도판명으로 이렇게 쪽쪽쪽 자르다 보니까 규격화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조금 더 이쪽을 더 늘리고 이걸 줄이고 할 수는 있어.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규격화되어 있다. 그래서 딱딱 네모지게 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종전의 권리관계에 딱 맞도록 새로운 땅을 바꿔줘야 되는데, 여기서 조심할 건 종전의 토지를 새로 환지로 줄 때는 종전의 토지 면적보다 새로 주는 면적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반드시 줄어듭니다. 줄어들 수 있다가 아니야. 반드시 줄을 수밖에 없어. 가장 큰 이유는 뭐죠? 첫째, 공공시설이 종전보다는 더 많아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공공시설. 공공시설의 대표적인 게 뭐죠? 바로 이거 도로. 또 하나, 공원. 이런 도로나 공원 같은 걸 말한다? 도공철수. 우리 맨 앞에 나왔었어. 도로, 공원, 철도, 수도. 이런 걸 뭐라고 그런다? 공공시설이 한다. 그럼 그런 도로나 공원 같은 것이 종전보다는 더 많아질까요? 줄어들까요? 많아져요. 당장 도로만 봐도 종전에 뭐였죠? 소 달고 길 지나가는 거 이런 도로밖에 없었어. 그죠? 근데 여기는 이런 도로입니까? 훨씬 더 넓은 도로입니까? 예, 이거는 끼케야 뭐 2차선 도로? 그것밖에 안 돼. 왕복 2차선이야. 그죠? 이거는 왕복 8차선, 12차선 이런 도로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전에 있던 전체 면적과 이 면적은 같은 면적인데, 똑같은 크기 면적인데, 왜? 종전의 토지, 환지 땅이니까. 근데 도로가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이 종전보다는 월등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럼 도로가 부지가 늘어나면 결국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땅은 어떻게 된다? 그만큼 줄어들어요. 도로가 넓어질수록 여러분들한테 줄어듭니다. 또 여기 공원 부지가 만들어진 이 공간만큼은 여러분들에게 줍니까? 못 줍니까? 물론 주긴 준 거야. 어떻게 준 거죠?
공동으로 준 거지 뭐. 근데 내 거 아니야 이건 어떻게 말하면 그죠? 공동으로 준 건 준 게 아니죠. 도로도 뭐 공동으로 준 건데 이것도 내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땅은 결국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토지 면적에서 줄어드는 겁니다. 그것만 있을까? 아니요. 여기 보리지라는 것도 있고 여기 채비지라는 것도 있습니다. 보리지는 원칙적으로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남겨둔 땅 이렇게 돼 있어.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했다, 남겨뒀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이 땅도 여러분들한테 환지로 준다 안 준다?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했으니까 안 준다는 얘기입니다. 또 여기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여기 있는 거 싹 검개고 새로 이렇게 만들려면 돈 들어가 안 들어가?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죠? 그 돈 어떻게 조달해야 돼?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땅 누구 땅이죠? 여러분들 땅 맞죠? 이거 누구 땅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땅. 종전의 소유자에게 새로운 땅으로 바꿔준다 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땅 새로 싹 개발해서 누구한테 나눠준다? 여러분들에게 새로 준다고 그랬잖아. 그럼 여기 개발비 누가 내야 돼? 간단해요. 누구 땅? 니들 땅. 개발하면 누가 가질 땅? 니들이 가질 땅. 개발비 누가 된다? 니들이 내야 된다. 아니, 당연한 얘기지. 그럼 누가 내라는 얘기야? 국가에서 그거 만들어서 공짜로 줄 이유가 없잖아. 그죠? 지들 땅이니까 지들이 개발해서 지들이 나눠 가져라. 이거예요. 그럼 개발비를 누가 내야 돼? 소유자들이 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한테 돈으로 다 받는다? 아니 농사 짓던 사람이 무슨 돈 싸놓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돈 어디서 내나? 그러니까 돈을 못 내놓죠? 그럼 대신 못 내놓으라는 얘기야. 땅으로 내놓으라는 얘기야.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땅 중에 일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이거다 이렇게 채비지라고 사업시행자가 지정해 놓고 이걸 누가 가져간다? 시행자 지가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걸 뭐 할까? 보통 팔아버려. 처분해버려. 뭐가 들어와? 돈 들어오죠? 그 돈 갖고 뭐 하자는 얘기야. 사업비에 쓰자. 이거 만들어낸 사업비에 쓰자입니다. 그러면 요만큼이 결국 사업비 쓰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내놓은 땅입니다. 그럼 이런 것 빼고 이런 것 빼고 이런 것 빼고 이런 것 빼고 남는 땅 있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환지라고 주는 것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전보다 새로 받는 땅의 면적은 반드시 줄어든다 이 말이고 얼마큼 줄어들까? 통상은 약 평균적으로 50% 정도 줄어듭니다. 이 정도 감소하는 게 일반적이다. 실무에서 보니까 제가 몇 프로까지 줄어드는 거 봤다 했죠? 80%까지 줄어드는 거 봤어. 그럼 여기 100제곱미터 가지고 온 사람 새로 줬더니 얼마래? 20제곱미터 준대. 환장하고 미치는 거지. 그죠? 예, 땅값 오르면 뭐합니까? 당연히 개발됐으니까 땅값 올랐죠? 오르면 뭐하니까? 면적이 너무 많이 줄어들면 오히려 손해볼 수도 있어. 종전보다 새로 개발됐다고 다 있다는 게 아니야. 땅값 상승률보다도 면적 감소율이 더 크면 그때는 분명히 손해보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환지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된다고 한다면 반드시 고려할 게 뭐더냐? 이런 것들 공공시설 용지가 얼마나 차지하는지 여기 세비지 보류지 면적이 얼마나 차지하는지 그거 환지계획 속에 다 나오거든요. 그 환지계획을 들여다보고 저런 게 너무 많다 그러면 그때는 환지 방식을 거부하셔야 됩니다. 으씨 우리 안 해. 으씨 우리 안 해. 우씨자가 들어가. 으씨 우리 안 해. 이렇게 합니다. 그럼 뭐 하자는 얘기야? 차라리 수용 방식에서 보상비 주세요. 그렇게 차려놨지 이렇게 해봤자 이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하고 저런 채비지 보류지 같은 게 얼마나 많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수익률이 결정될 수 있다라 하셨죠? 그런 걸 참고적으로 알아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반으로 줄인다고 가정하자. 사실은 이건 면적식을 기준으로 한 거야. 동일한 조건에 있다면, 그죠? 그때는 큰 면적 가진 사람 크게 주고 작은 면적 가진 사람 작게 주고 작은 거 주고 이게 면적식이죠. 반면에 원칙은 평가식으로 합니다. 평가식이 뭐죠? 평가해. 1번 필지 감정평가해. 2번 필지 감정평가해. 그래서 감정평가 가지고 그 중에 가장 높은 가격으로 감정평가 나온 사람 그 사람에게 뭐 한다? 그 사람에게 제일 이 중에 좋은 땅 주면 되는 거고 감정평가 가장 낮은 사람에게 가장 현찮은 땅 주면 된다. 일단은 평가식은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어떤 땅을 준다? 자기가 있던 땅을 원칙적으로 그 자리를 주는 게 원칙입니다. 자, 이 친구 개발 끝났어. 어느 땅 주자? 너 그거 가져. 이분 개발 끝나면 어디 가죠? 너 거기 가져. 여기 젊은 친구 어디 갔어? 우리 애기 어디 갔어? 안 나왔어? 장소 옮겼어? 우리 지난주에 분명히 있었는데, 그죠? 자, 여기 있던 친구, 이 친구한테는 어디 준다? 넌 그 자리 줄게. 원래는 자기가 있던 자리를 주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걸 뭐라 부른다? 제자리 환지라고 합니다. 자기가 있던 자리를 준다? 제자리 환지죠. 그런데 이 친구 여기를 주려고 했더니 여기 뭐로 만드는데? 공원 만들 장소래. 그럼 줄 수 없죠? 공원을 줄 수 없을까? 너는 둘 중 하나야. 너는 마땅히 줄 게 없으니까 공원 부지를 줄 수 없을까? 너는 돈 받고 떠나라. 이걸 뭐란다?
청산대상이라고 그래. 넌 돈 받고 떠나라. 청산대상. 이분은 도루부지 안에 들어있어. 도루문 될 땅이야. 새로 도루 내는 데 들어있어. 이분도 줄 수 없죠? 둘 중에 하나야. 다른 자리를 환지로 주거나 아니면 현금 청산, 청산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줄 수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둘 중에 하나다. 다른 자리를 주거나 아니면 돈 받고 떠나라. 그래서 다른 자리 환지 아니면 현금 청산을 해버린다. 그런 식으로 해서 다시 조정에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럼 문제는 1번 필지 100제곱미터 한 사람한테 원래 있던 자리 그 자리를 주겠대. 제 자리야. 그런데 원래는 100제곱미터 반으로 줄이면 얼마 주는 게 정상이야? 50제곱미터 줘야 돼. 이 사이즈가 원래 50이라면 그 딱 맞게 준 거야. 줄여줬다고 표현하면 안 돼요. 100짜리를 50으로 준다고 해서 그걸 반으로 줄였다 해서 그걸 감한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할까? 그건 적응한지라고 합니다. 왜? 원래 50 줄여서 주는 게 맞는다고 그랬잖아. 그 50에 줄인 그 규격이 딱 맞는 사이즈야. 따라서 100 가진 사람은 원래는 50을 줘야 돼. 근데 이거 한 필지 이 사이즈가 얼마로 규격화되어 있습니까? 60제곱미터로 다 규격화되어 있대. 안 보여? 줄게. 예, 60제곱미터로 규격화되어 있대. 그러면 50만 준다면 한 필지 50만 주면 10제곱미터를 남겨야 되죠? 한 필지에 일부만 소유권을 주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공유지분이 아닌 한, 공유지분이 아닌 한 필지에 일부만 소유권을 설정하는 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필지 개념에서 그렇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한테는 50을 주는 게 아니라 얼마를 줄 수밖에 없다? 이거 한 필지 다 줄 수밖에 없어. 60. 그럼 몇 제곱미터를 더 준 거야? 10제곱미터를 더 준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에서 60으로 줄였다서 이걸 감한지가 아니고 100에서 반으로 줄인 50 주는 게 적응한지, 그게 정상적인 건데 50짜리로 돼 있지 않고 사이즈가 원래부터 60짜리로 돼 있으니까 10을 더 늘려줬다. 이게 정상이야. 늘려줬다. 그러니까 무슨 한지야? 증환지. 늘릴 자인가? 증자, 늘릴 증자니까 증환지. 증가시켜서 줬고, 반면에 200짜리 갈 사람은 원래 얼마 줘야 돼? 200 가진 사람은 원래 얼마 줘야 돼? 100. 근데 이 사이즈가 규격화되는 게 얼마밖에 안 돼? 60. 그럼 100을 줄 수 없으니까, 그죠? 60밖에 못 줬습니다. 그러면 40을 줄여줬죠? 이걸 줄여줬다 해서 뭐란다? 감환지. 그러면 늘려준 사람, 증환지 한 사람한테는 10만큼 돈을 받아야 됩니까? 그냥 공짜로 줘야 됩니까?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너 10 더 적어가니까 돈 내놔. 그래야죠. 그죠? 그걸 청산금 징수대상, 청산금 징수대상이라고. 반면에 2번. 원래는 100을 줘야 되는데 200짜리 반으로 줘 100을 줘야 되죠? 근데 사이즈가 60밖에 안 되니까 60짜리 줬잖아. 40만큼 못 받았죠? 그걸 뭐라 부른다? 청산금 교부대상. 그래서 청산금 징수대상, 청산금 교부대상입니다. 말이 어려울 거 없어. 증환지 하면 뭐로 시작하죠? 증환지 이렇게 됐잖아. 그러니까 뭐 해야 돼? 그건 징수. 증환지는 징수. 이거 감환지는 감환지, 기억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청산금 교부. 교부. 감환지니까 교부, 같은 기억이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하고 그걸 보면 돼. 그래서 증환지는 청산금 징수하고, 감환지는 청산금 교부한다. 기억이니까 같은, 감환지도 기억이고, 교부도 기억이잖아. 그런 식으로 해서 사이즈를 맞춰서 그런 식으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는 7번 가진 사람 볼까요? 제자리 환지랍니다. 원래 지가 있던 자리 주는 거, 제자리. 근데 문제는 8번하고 한번 9번 보시죠. 자, 8번 있던 토지는 뭐가 들어갔습니까? 보리주로다가 책정이 됐습니다. 이거는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목적으로 해서 다른 용도로 쓰려고 남겨둔 땅이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지를 안 줬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한테는 환지를 줄 수가 없잖아. 이 땅을 어디 줬습니까? 둘 중에 하나라 그랬죠.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거나 그걸 환지 부지정이라고 그래. 아예 정하지 않거나 아니면 다른 자리를 환지로 묻히면 되잖아. 어디 줬습니까? 길 건너편 이쪽을 줬죠. 원래 여기 있던 자리 있죠? 여기쯤인 여기는 요걸 줘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줄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저 길 건너편 저쪽에 있는 거 여기 가져라 하고 다른 자리를 환지로 준 겁니다. 누구도 마찬가지야. 9번도 원래 어딜 줘야 돼? 여기가 9번 자리잖아. 그죠? 9번 자리 여기죠? 근데 뭐 만든대? 공원 만든대. 공원 줄 수 없잖아. 공군설이니까 어딜 줄 수밖에 없더라. 길 건너편 다시 너는 여기 가져라. 이렇게 주는 걸 무슨 자리를 한다? 다른 자리 환지를 한다. 이렇게 개념도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잘라서 일단 이쪽만 해도 6개 필지가 있었습니다. 그죠? 1번부터 6번까지. 근데 가만히 보면 자, 1번 줬어. 2번 줬어. 증환지 가만히 하고 8번, 9번 여기 있던 사람들 여기 줬어. 문제는 3번 있던 자리 3번 줬어. 여기 화장장 밑에 있는 여기는 시청 건물이 들어가기로 했고 4번 필지도 줬어. 5번 필지도 줬어. 6번 어디야? 여기죠?
여기 있던 데잖아. 그죠? 6번. 그럼 어디 줬어야 돼? 여기쯤을 줬어야 되는데 여기 뭐가 들어갔습니까? 학교가 들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 6번에 있는 토지 소유자가 뭐라고 합니까? 자기는 환지 받기 싫답니다. 나는 환지 싫대요. 내가 새로 만들어진 도시 안에 들어가서 여기서 내가 뭐 할 거야? 평생 뭐만 하고 살아왔는데 농사만 짓고 살았는데 여기 가서 나이트클럽을 할 거야? 술집을 장사를 할 거야? 내가 배운 기술이라고 농사기술밖에 없는데 환지를 받기를 원한다?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 본인이 환지 받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본인의 토지 소유자의 신청입니다. 나는 환지 받기 싫어요 라고 신청했다는 얘기야. 환지 달라고 신청한 게 아니라 저는 환지가 싫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달라는 얘기야? 돈으로 주세요. 나도 그거 갖고 나가서 여기 옆에는 이제 도시개발 안 하니까 여기 농지들 있을 거 아니야. 여기는 농지 사가지고 나 거기서 농사 짓다 살다 갈래요. 그러니까 저 환지 받기 싫어요. 이게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환지 부지정입니다. 또 하나는 자 여기다가 학교용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 지금 딴 데는 학교용지가 없어. 그러니까 이 6번 소유자한테 뭐라고 하죠? 사업시행자가 미안하지만 환지로 줄 만한 땅이 당신한테는 없거든요. 학교 부지 들어가다 보니까 당신한테 줄 게 없었는데 그냥 현금 청산하려고 하는데 돈 받고 떠나실래요? 그랬더니 본인은 뭐랬어? 그래죠 라고 본인이 원해서 그렇게 했대. 이게 본인의 동의입니다. 원하면은 신청이고 그리고 사업시행자도 그렇게 일단 권유할 수 있어. 환지를 줄 만한 땅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냥 6번 소유자 돈 받고 떠나실래요? 그랬더니 6번이 뭐라고 했어? 그러죠? 라는 게 뭐야? 그 토지수의 동의죠. 동의해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만약에 환지를 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 더 쪼개야지 뭐. 더 쪼개야 되고 그래서 이 사람들 주는 면적 또 줄여가지고 학교 부지 조성해야 되고 저 사람들 줘야 될 땅, 이 사람들 줘야 될 땅 또 조성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면적이 너무 작아지면 그때는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땅이 너무 작아지면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환지 부지정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종전의 소유자들이 너무 타닥타닥 요딴만한 땅 조그만 땅 가진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면 웬만한 거 뭐 시켜버려? 환지 부지정 해버립니다. 전부 다 그냥 돈 주고 청산 돈 주고 청산 이럴 수밖에 없어. 작은 땅들이 너무 많으면 그래서 이렇게 사이즈 규격화되다 보니까 그렇게 해줄 수밖에 없더라. 여기서 핵심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나 동의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때는 이 땅에 6번 필지에 누가 있다면 임차권자가 있다면 새들어 사는 사람 있죠? 그때는 그 사람의 뭐도 받아야 돼? 동의 받아야 돼요. 왜 그러죠? 이유가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잖아. 그죠? 저 토지에 대한 임차인이 있어. 그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은 저 토지를 뭐 할 수 있다? 사용 수익할 수 있다. 맞잖아. 임차인의 권리가 뭐예요? 내가 새들어 살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잖아. 그러면 그 임대차 기간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소유자만 돈 받고 떠나겠소 고지라고 떠나버리면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끝나지도 않았는데 즉 권리가 침해되죠? 그러니까 누구의 동의도 받아야 된다? 임차권자가 있다면 임차권자 등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넘어가죠? 여기 원래 채비지하고 보류지라는 게 뭘까? 일단 개념 정리부터 해보죠. 보류지는요 원래 두 가지가 보류지예요. 원래 법에 좀 이따 나올 거야. 보류지 보면 첫째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거. 좀 전에 말했잖아. 이거 사업에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그걸 갖고 있다. 이건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려고 가지고 있는 땅을 뭐란다? 이것도 보류지입니다. 원칙적으로. 또 하나 일정한 목적으로 해서 규약이나 정관 등등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환지로 정하려는 목적을 위해서 환지로 정하지 않고 환지로 지정하지 않고 그냥 남겨둔 거. 남겨뒀다니까 보류시켰다. 이 말이야. 남겨뒀다.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남겨둔 땅 이것도 보류지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다가 어떤 추모공 같은 걸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당분간은 여기는 아직 개발하지 말자. 남겨두자. 그건 보류지가 될 수 있죠. 그런데 법에 뭐라고 돼 있더냐. 그중 일부를 뭐로 정하여? 그걸 채비지로 정하여 이렇게 만들어놨어. 이 보류지 중 일부를 채비지로 정하여 뭐에다 쓴다?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야? 보류지는 원래 이렇게 두 가지를 다 보류지라고 해놓고 그 중에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는 것만 특별히 뭐라 부른다? 그거는 채비지라고 하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가족 하면 뭐 되죠? 박구석 가족 하면 박구석 내가 우리 가족이잖아. 그죠? 그 중에 특히 나만 뭐라 부른다? 아버지라 부른다. 우리 가족에서 아니면 남편이라 부른다. 우리 가족이 4명 있는데 그 4명 중에서 특히 나만 뭐라 부른다?
그냥 우리 가족 하지 않고 그것만 바꾸서라 부른다. 이렇게 해서 개념을 하나를 빼놨습니다. 결국 뭐가 더 넓은 개념이야? 보류지라는 개념이 더 넓은 개념이고 그 보류지 중에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는 것만 특별히 뭐라 부른다? 그것만 채비지라 부른다. 그래서 보류지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거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는 것만 특별히 뭐라 부른다? 그거는 채비지라고 부른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사실 개념 개떡같이 만들어놓은 겁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뭐 있어? 그냥 간단하게 뭐라 하면 돼? 그래, 일정한 목적에서 환지를 정하지 않고 남겨줬다? 그건 보류지라고 하자. 또 하나, 그 다음에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는 건 뭐라고 부르자? 채비지라고 하자. 이렇게 둘로 나누지. 둘을 묶어서 보류지라고 부르고 그 중에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는 것만 채비지라고 다시 부르자. 이렇게 해놓으면서 가진 따라 머리 복잡한데 더 복잡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일단 개념 정리. 자, 또 뭐가 있죠? 여기 보니까 요거 입치한지라는 게 있어요. 여기 입치한지는 뭘까요? 입치한지는 이거 입치한지 들어가잖아요. 요거부터 과수토지. 지나치게 작은 땅. 지나치게 작은 땅. 자, 얼마나 되죠? 전체 다른 면적에 비해서 이건 되게 작죠. 물론 15, 16, 17, 18도 작아. 근데 이것도 유독 작습니다. 얼마 될까? 이거 30제곱미터짜리랍니다. 현재 면적이 얼마? 30제곱미터. 반으로 줄여주면 얼마 줘야 돼? 15제곱미터짜리. 여기 있는 현재 필지 중에서 15짜리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 최소한이 얼마야? 60 정도 되고 뭐 작아봤자 50 정도 되는 거 있을지 몰라도 15제곱미터짜리 주는 건 줄 땅이 조차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보고 뭐라 부른다? 지나치게 작다. 과소. 지나칠 과자야. 지나치게 작은 토지 뭐라 부른다? 과소토지. 저거 환지를 정할까 안 정할까? 안 정하고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환지 부지정 대상이 된다 이거죠. 아까 조금 작았던 거 이거 100짜리 반으로 줄이면 50 줘야 되죠? 근데 이거 60짜리니까 약간 10 정도 작죠? 그럼 뭐 시켜주면 돼? 그건 증환지할 수는 있어. 약간 작은 건 늘려서 50짜리를 60으로 증환지하면 되지만 너무 작은 거 그럼 15제곱미터짜리도 이거 원래 환지 주면 되지 뭐 60짜리 줄 수는 있지. 그럼 15짜리를 줘야 되는데 60짜리를 주려면 돈을 얼마를 지금 써야 돼? 45제곱미터 해당하는 만큼 돈을 받아야 되죠? 15제곱미터짜리 줄 걸 60짜리 준단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주네, 그죠? 이런 건 특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건 분명히 말이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환지를 정한다. 차라리 돈 받고 떠나라. 청산금 주고 이들은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과수토지에 대해서는 원래 두 가지야. 약간 작은 과수토지는 증환지 시켜서 탕을 주면 되고 너무 작은 건 그건 환지 부지정해서 환지를 정하지 않고 현금 청산해서 떠나보낸다. 아셨습니까? 그렇게 하고 여기 뭐가 있습니까? 화장장이라는 공공설이 있습니다. 화장장도요. 누가 설치했으면 지방자치단체 같은 공공기관에 설치하면 그것도 공공설입니다. 그런데 화장장을 여기다 정한다는 건 말이 될까? 물론 옛날에는 여기 시골이었으니까 화장장 뭐 누가 뭐라고 안 해. 그죠? 근데 도심 한가운데다가 화장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시커먼 연기가 굴뚝에서 사람 끄실 때마다 나오는 연기 있잖아. 그죠? 그거 나온다고 생각해봐. 거기다 맨날 여기 무슨 소리 들릴 것이고 통곡 소리 울릴 것이고 그죠? 그럼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다 싫어합니다. 그죠? 지도 죽을 거면서 언젠가는 죽을 거지만 죽을 때는 죽더라도 일단은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걸 무슨 시설이라고 부르죠? 흔히 신문에서 혐오시설이라고 하잖아. 이런 것들이 가운데 도심 한가운데 들어오는 걸 좋아하니까 다 싫어한다. 싫어하죠. 이런 건 환지를 정해줄까? 여기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까? 예, 나중에 딴 데로 옮겨갈지언정 이 안에다가는 환지를 정하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설 중에 일부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더라. 아예 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렇게 여러분들이 일단 정리하고 만약에 종전했던 공공설을 여기다 만들어줄 때는 새로 만들어줄 때는 만약에 여기 공원이 있었다고 가정해. 요만 공원이 있어. 새로 공원 만들 때는 종전 있던 간부율 같은 거 50% 적용하는 거 적용할까 안 할까? 공공설은. 이게 원래 있던 게 이게 원래서 50제곱미터짜리였었어. 그럼 여기다 공원이 있었는데 이 공원을 반으로 줄여주면 얼마 줘야 돼? 25만 줘야 되잖아. 꼭 그래야 될까? 아니 더 크게 줘도 될까? 더 크게 줘도 돼. 다른 것들은 저 간부율을 적용할지 몰라도 공공시설인 공원 같은 거나 도로 같은 건 간부율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지가 가고 싶은 위치 아무데나 가고 싶은 데 가서 설치하면 되고 면적도 종전 면적과 관계없이 지가 하고 싶은 데로 하면 되지. 공공시설은 위치나 면적에 있어서 그 환지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가 가고 싶은 데로 아무 데로 가면 되고 면적도 종전에 작다고 이것도 작아야 됩니까? 아니 도로도 봐봐. 종전에 있던 도로 있잖아. 이거보다 더 작게 만들어야 돼. 더 크게 만들어도 관계없어.
더 크게 만들어도 관계없어. 여째 공공설은 지들이 설치하고 싶은데 아무데나 설치해도 좋고, 면적도 원래 50% 줄어든다는 저런 간부율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고도 할 수 있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아셨죠? 이게 가장 기본이야. 이걸 먼저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내용들로 들어갑니다. 자, 몇 페이지? 아니다. 하나 빠졌죠. 입체한지. 이거 빠졌죠. 입체한지가 뭘까? 아까 여기 15, 16, 17, 18 누구 뭐 있죠? 주택을 가진 사람들 있어 없어? 있잖아요. 여기도 아예 주택이 없는 건 아니잖아. 일부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그럼 여기 농사 짓던 농민들이 갖고 있던 주택들, 이 사람들 환지로 주겠대. 어떻게 줄까? 물론 단독주택으로 지어줄 수도 있어. 근데 어떻게 짓는다? 아파트 같은 걸 짓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여기 있던 사람에게 그걸 준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4개만 그려놨지 사실은 여기 4개만 있겠습니까? 있다면 수백 개 주택이 있겠죠. 그럼 여기다 아파트를 줘서 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주는 걸 뭐란다? 건축물의 일부와 토지의 공유지분으로 집합할 수 있다. 건축물의 일부라는 건 101동 전체가 아니고 101동 201호 이렇게 일부와 토지는 뭐로 주죠? 공유지분. 여러분들 아파트 등기부 떼보면은 뭐가 나오죠? 내가 몇 동 몇 호 그 면적 나오고 또 토지 공유지분 내 면적이 얼마나 된다 나오죠. 근데 문제는 아파트 그 토지 면적이 내가 갖고 있는 게 나한테 지분이 거의 10평이라고 가정하자. 그럼 10평이라면 그 10평의 아파트 단지 내 10평이라니까 내 위치가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죠. 거기 땅에 가보면 내가 1202호야. 그럼 여기 1202호권 네 땅 지분은 여기 있다라고 거기 표시 이렇게 돼 있어요? 없어요. 전체 면적 중에서 내 지분이 그 중에 얼마큼이다라고 몇천 제곱미터 분의 몇 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공유지분으로 표시되지 특정한 위치는 잡히지 않습니다. 이걸 뭐라 부른다? 공유지분이라고 합니다. 지분이 있긴 있는데 정확한 위치가 나타난 게 아니라 전체 면적 중에 그 몇 동 몇 호 사람이 갖는 면적은 몇 제곱미터다. 이렇게 면적 지분으로 나타나지 정확한 위치로는 안 나타나죠. 그걸 뭐라 부른다? 건축물의 일부와 토지의 공유지분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걸 뭐라 부른다? 입체한지라고 합니다. 왜 입체한지죠? 원래 도시개발사업은 만들어주는 게 건축물을 지어주는 겁니까? 땅을 조성해 주는 겁니까? 땅만 조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번에 말씀드렸나요? 토목공사라고. 도시개발사업은 원칙이 건축공사가 아니라는 걸 조심합니다. 원칙보다 토목공사. 토목공사가 뭐야?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만 조성해 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도 만들었어? 도로 만들었죠? 그 다음에 각 필지마다 뭐가 필요합니까? 건축물 지으려면 각 필지마다 필요한 게 있어. 당연히 도로에 접해야 되고 또 도로에 접한 것만 있으면 돼? 건물 지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전기시설,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난방시설, 하수도시설, 상하수도시설 들어와야 되죠? 그거 없으면 어떻게 건물 지으라는 얘기야. 따라서 토목공사라는 건 어디까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싹 도로 만들고 평탄하게 작업하면서 땅속에 뭐가 들어와 있어야 돼? 각 필지마다 전기시설,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난방시설, 상하수도시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들 그림 같은 실제 보면 이게 땅에 다 이렇게 볼록하게 이렇게 올라와 있어. 그걸 비늘 같은 거로 덮어가지고 끈으로다 묶어놓거나 아니면 저 한 바가지 같은 거 있잖아. 큰 바가지 같은 거. 그거로 거기다 덮어버립니다. 덮어놓고 그거는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게 그렇게 두죠. 그럼 나중에 그 땅을 뭐 받은 사람들이 분야받은 사람들이 거기다 뭐 해야 된다? 지들이 알아서 건물 짓는 겁니다. 그때 조심할 건 건물 짓는다고 지멋대로 아무거나 줘도 될까? 안 됩니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요 필지에는 몇 제곱미터까지 건폐율 용적률이라고 들어보셨죠? 건폐율 몇 프로, 용적률 몇 프로, 몇 층까지 지을 수 있고 그때 각 층별로다가도 이게 용도가 정해져요. 우리 용도라고 했죠? 건축물의 용도. 1층은 무슨 시설, 일종 근린 생활시설만 들어온단다. 2층은 업무시설이 들어올 수 있다. 3층은 뭐가 들어온다. 그런 것들 업종까지도 구체적으로 정해줍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뭐를 지을 수 있고 여기는 뭐뭐를 지을 수 있고 이것까지 아예 다 정해주죠. 왜 그럴까? 그냥 땅 분양해서 네가 알아서 여기서 지을 수 있는 것 마음대로 쳐 했더니 뭐만 짓는지 아십니까? 전부 다 식당만 줘버렸어. 여기 가보니까 전부 다 뭐만 있어? 식당만 있어. 그게 도시개발입니까? 식당개발이지. 그건 도시개발이라 할 수 없다는 얘기야. 뭐만 줬습니까? 가봤더니 모텔만, 그죠? 러브호텔만 여기 수두룩하게 한 300개 줘버렸습니다. 그럼 그게 무슨 도시요, 그죠? 그거 장사 잘 될 것 같다고 해서 장사 잘 될 거 내버려두면 그것만 다 지켜? 따라서 도시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안 되죠. 주거 기능부터 각종 도시기능을 가지는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한다 그랬죠? 그거에 맞도록 각
필지마다 여기는 뭐뭐를 지어야 된다는 게 사전이 미리 정해져 있다는 거. 네 멋대로 짓는 거 아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거기다 건물 뚝딱뚝딱 쪄가지고 분양하거나 임대하죠. 그러면 이제 하다가 나중에 그럴 수는 있어. 정 장사가 안 돼. 지르는 거 줘가지고 분양 받았는데 뭐야 나 여기 식당 하려고 분양 받았는데 식당 장사가 너무 안 돼. 나중에 뭐 할 수 있다? 용도 변경. 그거는 건축법에서 정한 또 용도 변경할 수 있는 그 시설만 그거 범위 내에서 지가 다시 용도 변경 허가받거나 신고하고 따로 하는 거. 그건 나중에 문제고 일단 처음에는 어떤 시설만 전하라고 아예 그 계획에서 정해진다면 해야 됩니다. 그것을 뭐라 부른다? 그건 나중에 분양받고 난 토지 소유자가 지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도시 개발하는 데 가보면 가끔가다 뭐 있죠? 그냥 나대지들이 있어요. 건물이 아직 안 지은 것들이 있어. 어떤 거 보면 여기 건물 없어요. 여기도 없어. 분양받았는데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건물 안 짓고 있는 사람이 있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러면 그냥 나한테 주던지. 그죠? 지가 안 쓰려면 나 주지.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안 짓고 있는 건 당장 돈이 안 되거나 또는 지을 수 있는 여력이 없거나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그러면 안 짓는 사람들도 있어. 그러니까 도시개발이라는 게 완전히 건축물까지 다 줘주는 건 원칙적으로 아니고 뭐까지만 한다? 땅만 조성해 주는 걸 원칙을 한다. 그런데 요거는 뭘 준다? 땅만 주는 게 아니라 뭘 준다? 건축물을 쪄가지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때는 각 구분수요권으로 주고 토지는 뭐로 준다? 공유지분으로 주는 거. 이걸 뭐라 부른다? 입체환지. 그럼 입체환지의 반대말이 무슨 말일까? 원래 땅으로 주는 걸 무슨 환지를 할까? 입체가 아니면 뭐죠? 예, 평면환지라고 합니다. 그거는 반대말이 평면환지야. 그러니까 원칙은 뭐로 준다? 평면환지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뭐 하는 경우도 있다? 입체환지로 주는 경우도 있더라. 이건 예외예요. 아셨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292페이지에 첫 번째 한지계획의 내용에 보니까 한지 방식으로 시설하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수립하랍니까? 첫 번째 한지계획부터 작성해래요. 요거 무슨 게? 한지계획의 작성에 관한 게 나옵니다. 거기 뭐가 들어갈까? 한지계획에 들어가는 내용도 이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첫째는 뭐죠? 한지 설계. 설계도면 이거죠. 이게 설계도면이야. 여기는 땅을 싹 까먹여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겠다라는 이게 설계도면. 전체적인 게 설계도면. 두 번째가 필지에 분류된 한지 명세. 필지가 뭐죠? 하나하나 땅을 필지라 부르잖아. 그죠? 요 필지는 뭐로 쓴다? 학교로 쓴다. 요 필지는 1번 소유자에게 준다. 이 필지는 2번 소유자에게 준다. 요거는 8번 소유자, 이건 9번 소유자 주겠다. 각 필지에 분류된 하나하나의 환지 명세가 들어가고 세 번째 필지별 권리에 분류된 청산 대상 토지 면세. 여기서 청산 대상이 뭐가 있죠? 아까 이 사람 한지 받기 싫다고 그랬죠? 이 사람 땅 무슨 대상이다? 청산 대상이다. 이 사람은 무슨 이 땅도 한지를 정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청산 대상이다. 또 이것도 과수토지 이것도 청산 대상이다. 나중에 돈 받고 떠나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환지 부지정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 청산 대상으로 보시면 되고 그것만 있을까? 아니야. 어디 있어서 1번 소유자도 청산 대상입니다. 뭐 해야 돼? 청산금 징수해야 되죠? 청산금 징수 대상이니까 청산 대상이잖아. 2번 소유자도 청산금 교부해야 되죠? 줘야 되잖아. 이것도 다 청산 대상이야. 따라서 각 필지별로 다 이렇게 주면서 청산 대상이 되는 게 어떤 것들인지 그것도 한지계에다 다 명시하라 이 뜻입니다. 네 번째 채비지 보류지 명세. 좀 전에 말씀드렸죠? 채비지 요거 보류지 명세. 그래서 채비지는 어디다 지정할 것이고 보류지는 누가 가질 것인지 이것도 들어있어. 어디에다가 면적 얼마로 지정하면서 이거는 누가 소유할 것이다 라는 요 소유관계도 보류지명세 속에 소유관계가 거기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입체환지를 계획할 때는 뭔다? 입체환지 건축물의 명세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입체환지 대상이다. 이런 것들이 한지계획에 다 명시될 내용이더라 이 뜻이고요. 자, 작성 기준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원래는 292페이지 맨 밑에 1번 작성 기준 하고 써있죠? 첫 번째 줄 종전의 토지와 환지에 뭘 고려해서 환지 계획을 작성을 합니까?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사항,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반드시 고려하는 게 몇 가지랍니까? 7가지를 반드시 고려해요. 위지면 토수이환 이렇게 표현해. 위지면 토수이환 7가지 있죠? 이거는 반드시 고려하고 그것만 고려합니까? 아니야.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 따라서 종전의 토지의 위치가 어디 있었지? 새로 주는 환지 위치는 어디지? 이것도 위치 고려했잖아. 그죠? 그
그다음에 지목이 뭐였었지? 면적이 얼마나 되지? 이런 토지를 얼마나 되지? 수리라는 건 물줄기를 말해요. 물이 흘러가는 게 어떻게 그 수로가 내 있느냐. 그 물줄기 이런 것들이 수리라고 하죠. 그다음에 이용 상황이 어떻게 상황했고 주변의 환경은 어떻게 되지? 이런 걸 다 고려했을 때 종전의 소유주 1번 소유자에게는 이 땅 1번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야. 만약에 이런 환지계획 작성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기준이 없어요. 누구 맘이야? 시행자 맘대로 줄 수 있대. 그럼 어떻게 줄까요? 첫째, 여기 맨 앞에 저랑 친해요, 안 친해요?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안 친한가 봐. 저분 어디 줄까? 여기, 저기, 여기는 안 되겠다. 여기 쓰레기 매립장 없나? 이 보리지가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 만들 거야. 나랑 안 친하지? 너는 이거 가져. 아셨지? 여기 줄 거야. 나랑 친해, 안 친해? 그거 막 금방 고개 헛떡거리잖아. 그런 소리도 가끔 하시잖아. 그래, 넌 어디 줄게? 여기 시청 옆에 있는 건물 줄게. 나랑 친한 그 건물. 근데 더 좋은 자리 주는 사람 있어. 누군지 아세요? 돈 싸들고 오는 사람. 돈 들고 사서 저희 돈 주면서 저한테 다 좋은 자리 배정해 주면 안 될까요? 당연히 좋은 자리 줘야 되지. 돈 싸들고 들어왔는데, 그죠? 그분 어디 줄까? 8번이 제일 낫지 않나? 십자도로에서 골무퉁이 제일 좋지 않나? 이거 줄게. 돈 들고 왔으니까. 만약에 환지계획을 작성하는 그 기준이 없다면 누구 맘이야? 시행자 지 맘이잖아. 그럼 시행자 지 멋대로 줄 거 아니야.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그래서 기준이 필요한 겁니다. 이 기준에 맞춰서 줘야지 네 멋대로 아무거나 주지 말라. 그런 소리 서는 거야.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옆에 환지계획의 기준 해가지고 거기 규칙 제27조라고 돼 있죠? 293페이지. 규칙 제27조가 무슨 뜻이에요? 그거? 규칙. 규칙이 뭐죠? 규칙이 뭐죠? 법률이 있고 법률 밑에 뭐가 있죠? 시행령. 그죠? 도시개발법 시행령. 그 다음에 뭐 있죠? 도시개발법 시행 규칙. 이때 시행령을 뭐라 부르죠? 대통령령. 시행규칙을 뭐라죠? 부령. 국토교통부령. 그래서 이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인데 이건 뭐란다? 바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것. 이게 시행규칙이거든요.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거다. 그랬었죠? 그러면 바로 요 국토교통부령에 들어가 보니까 그 시행규칙 제27조에서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 도시개발법 시험문제의 특성. 법률하고 시행령에서만 내지 않고 시행규칙에 있는 것도 꼭 6문제 중에 한두 문제가 들어갑니다. 보통 한 문제밖에 안 들어갔었는데 요새는 싸가지 없이 2문제까지도 집어넣어. 그러다 보니까 도시개발법만 특별히 시행령만 시험문제 내지 않고 시행규칙에 있는 것도 시험문제가 낸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할 때는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들도 몇 가지는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 것. 특히 다른 법률보다도 도시개발법이 시행규칙인 이게 시험 문제가 더 많이 나는 경향이니까 몇 가지는 정리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거기 나오는 환지계획의 기준 한 거야. 아까 평면환지하고 입체환지 말씀드렸죠? 다만 입체환지 그 중에 환지전 토지나 건축물 괄호 열고 뭐라고 됐어? 무허가 건축물은 제외라고 돼 있죠. 저는 그것이 눈에 항상 밟힙니다. 제 눈에 밟혀. 시험 문제 날 가능성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밑줄 쳐두십시오. 아직은 시험 문제 한 번도 난 적 없어. 입체환지 할 때 어떤 건축물에 대해서는 입체환지를 하지 않는다? 여기에 무슨 건축물이 있었어요? 이거 15, 16, 17번 중에서 17번이 이게 무슨 건축물이야? 이게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그럼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입체환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야. 이건 입체환지 안 줍니다. 무허가 건축물은 제외. 괄호 속에 있는 것들 항상 조심하라 그랬죠? 아직 괄호 속에 있는 것 중에 시험 문제 안 난 거 이거 표시 하나 해 두시고 어쨌든 평면환지와 입체환지 둘로 나눠진다 이렇게 돼 있고 거기 밑에 환지 설계는 원칙은 뭐로 한답니까? 2번 평가식을 원칙을 해요. 그러니까 감정평가하는 거야. 그래서 종전했던 것들을 감정평가하고 새로 환지 조성하고 감정평가 해가지고 그 감정평가에게 맞도록 주면서 일부는 청산금 징수, 일부는 청산금 교부하면 되죠? 그 감정평가 차액만큼은 서로 주고받고 하면 된다. 이게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뭘 한단다? 면적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죠? 보통 권리관계가 크게 차이가 없을 때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1번 필지나 2번 필지나 평당 10,000원씩이면 둘 다 이것도 10,000원, 이것도 10,000원이면 그때는 감정평가 해봤자 차이가 없죠? 평가식으로 하면 뭐해? 어차피 10,000원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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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원짜리 다 10,000원짜리들인데 그때는 감정평가 내니 차례를 만다 면적식.
큰 땅 가진 사람에게 큰 거 주고 작은 땅 사람한테 작은 거 주고 그냥 그렇게 줘도 된다. 그걸 면적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셨죠? 그 정도만 일단 기억해 두시고 입체한지 할 때는 맨 마지막에서 이번에 마지막 부분에 입체한지 할 때는 반드시 무슨 식으로 합니까? 입체한지는 면적식으로 할 수 있어? 평가식으로 해야 돼? 평가식이야. 왜죠? 이거잖아. 토지하고 건축물이 있는데 건축물은 면적식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 넓은 집 가진 사람, 좁은 집 가진 사람 이거 구분합니까? 그런 거로 구분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건 입체한지 할 때는 토지값 얼마, 건축비 이거 건물값 얼마, 토지값 건물 얼마 감정평가 해가지고 그거에 맞도록 입체한지로 준단다. 그래서 입체한지 할 때는 반드시 면적식은 없고 무슨 식만 있다? 평가식으로 할 수밖에 없더라.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고 넘어가죠. 다음 페이지 토지 부담률 하고 나오죠? 이거는 나중에 심화 과정에서 볼 겁니다. 그것도 어디에 들어있는 거야? 이거 시행규칙에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시행규칙에서 중요한 것 중에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는 거 토지 부담률 산정에 관한 거. 그래서 이 토지 부담률 계산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이거 심화 과정에서 나중에 할 거니까 표시만 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아셨죠? 자, 옆 페이지에 환지계획 작성에 특례해가지고 첫 번째 환지부 지정 여기까지 있었어요. 아까 본인의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나 동의한 환지부 지정 있었죠? 그때 토지 소유자 뭐 받아야 돼? 아니, 임차권자에 뭐 받아야 돼? 동의받아라. 임차권자 등 동의 필요했었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공공시설, 화장장 같은 공공시설 환지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랬었죠? 그러면 이 있던 땅은 이 자리는 다른 환지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단다. 그래서 이런 공공시설은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고 그러면 이 땅은 뭐로 쓴다? 다른 환지의 대상으로 쓴다. 다른 환지의 대상으로 쓴단다. 그런 뜻이고 세 번째 너무 지나치게 작은 토지 이것도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죠. 그래서 환지부 지정은 이렇게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더라. 그 말이고 아까 밑에 토지 면적을 고려한 환지 해가지고 뭐 하는 게 있었을까? 증환지, 감환지 그건 뭐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적응환지라는 게 원칙적으로 그게 원칙이 아니야. 그게 예외예요. 딱 조건에 맞춰서 종전 땅 사이즈만큼 딱 맞춰주는 거 거의 힘들겠죠? 어떤 형태로든 조금 더 크게 주거나 조금 줄여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증환지, 감환지는 필연적이라고 보시면 돼. 근데 딱 맞춰주는 적응환지가 현실적으로는 거의 드물고 대부분이 증환지, 감환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더라. 맨 밑에 공공시설 하고 나오죠? 아까 내가 말했던 공공시설, 화장장은 환지를 정해준다 하더라도 만약에 아까는 환지를 부정했죠? 만약에 환지를 정한다 하더라도 이건 지가 가고 싶은 위치 아무데로 와도 좋고 그때 면적 종전했던 면적의 감보율 50% 적용된다고 50% 줄여줄까? 아니 더 크게 만들어도 관계없어. 그래서 공공시설은 위치도 지멋대로 가고 면적도 지멋대로 한다. 그 맨 밑에 쪽에 그 두 번째 줄 마지막 환지계획을 정할 때 그 위치, 면적 등에 관하여 환지계획의 원칙적인 작성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말 나오죠? 그러니까 공공시설은 지가 가고 싶은 위치 아무데로 가도 되고 면적도 그 감보율 같은 거 적용하는 거 안 하고 원래는 제자리 환지라 그랬죠? 원칙은 제자리 환지야. 필요 없대. 아무데로 가도 좋대. 면적 감보율 50% 그런 거 필요 없대. 지가 크게 하고 싶으면 크게 하고 작게 하고 싶으면 작게 하고 공공시설은 그런 제한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것까지. 다음 페이지에 보류지, 채비지라고 4번 나오죠? 거기 보니까 기억에 뭐라 됐어?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렇죠? 예,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또 하나 규약, 정관, 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그렇게 됐잖아. 정관 등에서 정한 목적을 위하여 뭔데요?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뭐 할 수 있다?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이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보류지는 몇 가지가 있다는 거야?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사업이나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 등에서 정한 목적을 위해서 환지로 정하지 않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중 일부를 뭐로 정하여? 그중 일부를 채비지로 정하여 뭐에 쓴다?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고지를 해놨잖아. 그러다 보니까 채비지는 결국 뭐하는 땅이다?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여 땅은 그건 채비지라고 부른단다. 일단 그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입체한지라고 나오죠? 그래서 입체한지는 개념만 정리하고 넘어가지금. 왜냐하면 입체한지가 시험 문제 한번 날 것 같거든. 단독으로. 뒤져라고 안 납니다. 뒤져라고 안 납니다. 그래서 맨날 떠들 때마다 허탈하게 짝이 없어. 올해는 안 날까? 떠들어봤어. 안 나. 또 안 날까? 안 나. 뒤져도 안 납니다. 벌써 제가 속은 게 한 7, 8년을 속았으니까
7, 8년 속았으니까 안 떠들고 싶어. 솔직히 간단히 정리하죠. 종전에 토지나 물 가진 사람들 있어. 건축물을 가진 사람들이 뭐 할 수 있죠? 입처한지 건축물의 일부 토지공유지분 이거로 주세요 라고 뭐 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고 됐습니다. 따라서 종전에는 그 종전의 토지 소유자나 그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했었거든. 지금 동의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뭐 해야 됩니까? 나 입처한지 아파트로 주세요 라고 뭐 해야 돼? 신청을 받아 라는 말로 바꿔버렸습니다. 동의하고 신청의 차이가 뭐죠? 동의는 어떻게 하는 거야? 내 사업시에 이제 내가 쫓아다니면서 물어봐. 입처한지를 줄까? 아니요? 줄까? 오케이? 아, 좋다는데. 빨리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줄까? 오케이, 이제 금방 알아들었다. 이 사람은 입처한지로 달래. 그러면 저분들은 안 주고 이분들은 뭐죠? 입처한지 달라는 사람만 그렇게 동의를 받아서 했었어. 동의는 사업시행자가 찾아가는 거죠. 동의를 받으러 다녀야 되잖아. 근데 이제는 사업시행자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뭐 해야 돼? 오셔야 돼. 나한테 와야 돼. 입처한지 신청 기간을 드립니다. 그 신청 기간 동안에 오셔서 입처한지 신청하셔야 돼. 만약에 그 기간 내에 입처한지 신청 안 하면 그 사람은 입처한지 받는 걸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제 안 하는 거 봐. 그러니까 입처한지 신청이 들어온 사람만 주도록 이렇게 바꿨다. 옛날에 있던 걸 그렇게 바꿔놨어요. 자, 어쨌든 그 정도만 정리하시고 아직은 입처한지에 관한 건 아직 안 봅니다. 쭉 넘어가. 입처한지 되게 많아요. 다음 298페이지 중간 밑에 뭐가 나오죠? 조성토지 등의 가격평가란 말이 나옵니다. 이때 조성토지 등의 가격평가라는 건 이건 입처한지는 이것만 하고 자, 맨 위에 나와있죠? 자, 가격평가는 어떻게 한답니까? 어차피 종전의 토지 가격이 얼마고 새로 받는 환지 가격이 얼마인지 우리 감정평가한다고 그랬잖아. 그죠? 어떤 방법으로 하죠? 평가는 감정평가 법인이라고 되는데 사실은 감정평가 법인 등이 먼저 평가하고 그 다음에 토지평가의 협의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 이렇게 됐는데 책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조성토지 등의 가격평가 어떻게 써 있어? 시행자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는 어떻게 한답니까?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럼 결국 토지평가협의회 심의 거치라는 얘기죠? 근데 그 다음 뭐라 썼어? 그에 앞서 고지라로 써놨죠? 벌써 오늘 고지라는 게 몇 번 나왔다. 그에 앞서 뭐래? 대통령령을 정하는 공인평가기관 거기 감정평가업자라고 써있죠? 바꾸세요. 감정평가 법인 등 하고 올해부터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감정평가업자로 썼는데 올해부터는 감정평가 법인 등이라는 거. 이 말이 맞아. 그래서 감정평가 법인 등으로 붙여놓고 그 자들에게 평가하게 하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잘 봐봐. 자, 원래는 뭘 거쳐야 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뭐부터 한다? 대통령이 정하는 공인평가기관 그게 감정평가법인 등이고 그 감정평가법인 등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에 앞서 그랬으니까 뭐가 먼저란 얘기야? 결국은 감정평가법인들의 평가가 먼저란 얘기야. 그에 앞서 그랬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뭐 한다?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라. 이것도 법을 만들 때 처음부터 순서대로 쓰면 어디 손가락에 무좀 잡히냐? 예? 그 손가락에 무슨 습진 생기냐? 아니잖아. 처음부터 어떻게 쓰면 돼? 그냥 그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업자 괄호 열고 감정평가 법인 등의 평가를 거친 후 그 다음에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처음부터 그렇게 써주면 순서대로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데 가다 말고 갑자기 그에 앞서 그러면 가다 말고 뒤로 끽 돌아가야 되죠? 우리 머리가 그렇게 자유자재로 돌아다니는 머리가 아니거든요. 국민들 머리는 IQ 80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잖아. 이 만드는 새끼는 IQ 180일지 몰라도 우리는 80이거든. 국민 수준에 맞춰야지. 꼭 문장을 요지랄로 싸가지 없게 냈고 시험 문제도 이걸 예전에 낸 적이 있어요. 뭐가 먼저래? 이렇게 썼어.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친 후 감정평가업자 평가를 거쳐 결정해야 된다. 그렇게 쓴 적이 있습니다. 맞아 틀려? 틀려요. 감정평가 법인들의 평가가 먼저다 이 뜻입니다. 하여튼 그렇게만 정리하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밑에 환지계획 인가도 기억합니다. 환지계획 인가권자가 누구랍니까? 환지계획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들만 인가받으라는 걸 먼저 정리합니다. 행정청 하면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말하죠. 그 자들이 아닌 나머지 시행자들이 누구한테 인가받습니까?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사, 나머지 지역은 시장군 수청사 이 뜻이야. 제주도만 제주특별자치단체한테 맡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인가받을 것. 첫 번째 잘라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들만 인가받는데 누구한테 받는다? 특도 시장은 수청장. 이거 누구라 쓰면 안 돼? 인가권자가 이거 지정권자한테 인가받는다면 안 돼. 지정권자가 아니고 특도 시장원수 구청장. 원래 지정권자는 시도사 대도시장이거든. 예외 국장. 그 자들이 아니고 특도 시장원수 구청장한테 인가받아라. 시험 문제 잘나니까 표시해 두도록 합니다. 아셨죠? 보고하고요. 그러고는 다음 페이지 환지 예정지라는 게 나오죠. 그건 개념 정리만 지금 하고 넘어가. 환지 예정지가 뭘까요? 이 그림 한번 다시 보세요. 자, 좀 전에 7번하고 8번 소유, 아니 8번하고 9번 소유자 거 한번 봐봐. 아까 8번하고 9번은 제자리 환지 할 수 있었어? 못했어? 못했어요. 왜냐면 8번 땅은 보리지로 들어갔고 9번 필지 소유자 땅은 공원부지로 들어갔잖아. 그죠? 할 수 없이 길 건너편 여기를 줬죠. 아까. 그죠? 그럼 봐봐. 이 8번하고 9번은 어디만 바라보고 있을까? 자기 땅을 바라보고 있을까? 길 건너편 땅을 바라보고 있을까? 자기 땅을 바라보고 있죠? 그죠? 야, 길 건너편? 장차 자기 땅. 그죠? 자, 이 친구 환지 방식으로 이제 자기 땅은 거의 공원만 된대. 못 주겠대. 어디 주겠대? 여기에 가지래. 그럼 저 친구 개발 끝날 때까지 어디만 찾아보고 있다? 자기 땅은 관심 없어. 저건 무슨 부지야? 공원 만들어질 땅이야. 내 거 아니야. 내 건 여기야. 그죠? 여러분들 아파트 처음에 졌을 때 분양받은 사람들. 그 아파트 짓고 있을 때 그 현장 안 갑니까? 중간에. 아파트 분양받았어. 지금 짓고 있어. 나 몇 도 몇 호 나와 있잖아. 분양받은 거. 그죠? 거기 현장에 가서 멀찌감치해서 본다 안 본다? 아, 안 가? 신기하다. 나만 이상한 사람인가? 저는 아파트 새로 지으면 가서 보는데 101동 1202호 저기구나. 그거 바라보다 오잖아. 그죠? 예, 가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은 관심 있어? 관심 없어? 관심 없어요. 나 새로 이사 갈 거 저리. 이거 관계없어. 벽지 떨어져서 너덜거려도 나하고 관계없어. 저거 어차피 팔고 떠날 건데. 그러니까 새로 짓는 집 저것만 가시면 있거든. 자, 이거 새로 짓는 동안에 시간이 몇 년 걸릴까? 예를 들면 이거 한 5년 걸린다고 가정하자. 그 5년 동안 이 사람은 어디만 쳐다보고 있어라는 얘기야? 여기만 보고 있네. 이 사람은 여기만 바라보고 있네. 권리관계 불안정한 게 너무 오래 지속된대. 그럼 어떤 방법이 하나 있을까? 중간에 미리 가서 여기 가서 뭐 할 수 있도록 하자? 사용 수익만 하게 합니다. 아직은 소유권이 확보된 건 아니고 소유권은 언제 확보되죠? 공사가 다 끝나야 돼. 그래야 공사가 끝나고 환지처분 공고가 있으면 그 다음날 돼야 비로소 소유권을 확보하거든. 그럼 공사가 끝나려면 여기까지 다 끝나야 되죠? 그때까지 기다릴까? 아니란 얘기야. 자, 어디가 끝났어? 구역을 4개로 나눴어. 109, 209, 309, 409 이렇게 나눠서 공사한다고 가정하자. 그럼 어디가 끝났습니까? 109 공사 끝났습니다. 1구역에 공사가 완료됐죠? 그러면 여기는 개발이 끝났잖아. 그럼 누구한테 가라 그래? 8번, 9번 수요자들 여기 가라 그래. 일찌감치 가서 뭐하고 있어라? 사용 수익만 하고 있으래. 아직은 소유권은 확보돼서 아직은 소유권은 취득 못했어. 소유권 아직 취득하지 못한 거야. 왜? 아직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전체 개발이 끝나야 소유권을 주거든. 따라서 짓는 동안은 아직은 장차 내 땅이죠. 그걸 뭐라 부른다? 환지 예정지. 환지로 받기로 예정돼 있는 땅.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아직은 내 거 아니죠? 장차 내게 될 거야. 공사가 다 끝나야 내게 되는데 아직 중간에 미리 가서 이 땅 뭐 할 수 있어라? 사용 수익하게 하는 것. 이걸 뭐라 부른다? 환지 예정지의 지정이라고 한다라. 반드시 해야 될까요? 필요한 계획만 할 수 있을까? 예, 반드시 하는 거냐. 그래서 시험 문제 한번 보내자.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땡. 그래서 틀린 문제 온다는 적 있어. 환지 예정지는 지정할 수 있다야 해야 한다가 아니다. 예, 그것도 시험 문제 난주 있더라. 공사 기간이 길어질 때 보통 저렇게 예정 지정해. 만약에 전체 공사 끝나는데 6개월밖에 안 걸려. 중간에 예정 지정 그런 거 안 해요. 공사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서 한꺼번에 환지 처분 딱 끝나고 끝내버리지. 뭐 예정 지정은 단기간일 때는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는 건 아니다. 아셨죠?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넘어가서 304페이지. 뭐가 나오죠? 환지 처분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핵심은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어디까지 끝났다는 얘기야? 109만 끝난 게 아니라 여기까지 다 끝났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약속한 대로. 무슨 계획에서 약속했어? 환지 계획. 아까 환지 계획에서 약속했죠? 너 몇 동 몇 호 줄게. 너 어떤 땅 줄게. 어떤 저 줄게. 정해져 있었잖아. 환지 계획에서. 그럼 그 계획대로 공사가 다 끝났으면 이제 계획대로 뭐 해야 돼? 넘겨줘야 되죠. 그걸 뭐라 부른다?
환지 처분이라고 한다. 그래서 환지 처분은 공사가 다 끝나고 이제 소유권을 넘겨주는 걸 환지 처분. 자, 그 중에 환지 처분은 언제 할까요? 여러분들 교재 305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4번 나와. 환지 처분의 공고라는 게 나오죠?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뭐로 돼서 시행자는 지정권자한테 공사 다 끝났다고 뭐 받았습니까? 준공검사를 받습니다. 공사 제대로 했는지 검사 받는 걸 뭐란다? 준공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럼 준공검사 받으면 그로부터 며칠 내? 60일 내에 뭐래 됩니까? 환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 그래 돼서 그리고 환지 처분했다는 사실을 공고하게 됐습니다. 그걸 줄여서 환지 처분 공고라고 하죠. 그러면 공사가 다 끝났으면 그로부터 며칠 내? 60일 이내 환지 처분이라는 걸 하고 그걸 공고하라 이 소리입니다. 그럼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이제 그게 핵심이고 거기서 그 밑에 환지 처분의 효과하고 나오죠? 그 중에 1번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환지의 효력. 그 핵심. 어떻게 돼 있죠? 뭐 이렇게 써놨어. 뭐로 됐어? 여기 보세요. 환지는, 이게 환지죠? 요거 1번 필지. 1번 소리 좀 한번 봐. 환지는 언제부터?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 날부터 뭐로 본다? 종전의 토지를 본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말을 잘 봐봐. 뭐가? 이 그림을 보셔야 돼요. 이 그림 이해 못하면 안 돼. 이걸 뭐라 부른다? 환지. 이 1번 필지 환지는 언제부터?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 날부터 뭐로 본다? 종전의 토지로 본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1번 환지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그건 무슨 뜻이야? 종전의 토지에 있던 소유권이나 저 위에 있던 각종 저당권이나 지상권이나 권리들이 있었죠? 그 권리가 언제부터?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 날 되면 원리 이전한다는 뜻이야. 환지 일리 이전한다는 뜻이야. 여기는 종전의 땅이잖아. 이미 개발이 다 끝났으니까 저 땅은 사라졌죠. 그죠? 저기 있던 사람 소유권, 저당권 원리 옮겨온다? 일리 옮겨온다는 얘기입니다. 언제부터?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 날부터 이전한다는 말을 요지랄로 반대로 써놔가지고 헷갈리겠어. 그러니까 말을 뭐부터 써놨어? 환지는 이거부터 써놨잖아. 저는 이게 반대야.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저 쉽게 써요? 이렇게 쓰면 되죠. 종전의 토지는 이걸 주어로 하는 게 더 좋아요. 종전의 토지는 언제부터?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에 존재하던 권리는 이렇게 쓰는 게 좋아. 종전의 토지에 존재하던 권리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 다음 날부터 얼리 이전한다? 환지로 이전한다. 제발 이렇게 좀 써주면 그래 저기 있던 권리가 일리 옮겨왔구나라는 걸 금방 알았겠는데 환지는 환지 처분에 공고된 날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도대체 헷갈리는 말을 써놔서 참 어렵게 써놨습니다. 일단 새겨 들으시고 또 하나 있죠? 환지를 정하지 않는 분 누가 있었죠? 이거 6번 소유자. 이 사람 환지 정하지 않았죠? 환지 부지정이죠? 이 사람 또는 과수토지 이 사람들 권리가 사라져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저 사람들의 권리는 언제 소멸될까요? 소멸되는 권리는 항상 똑같아. 언제?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자, 그럼 하나만 물어볼게. 새로운 권리는 언제 생긴다?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 사라지는 권리는 언제 생긴다? 언제 소멸한다? 사라진 권리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 그럼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그러면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하고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하고 어때? 시차가 어떻게 되죠? 시간 차이. 며칠 차이나? 첫째 1일, 두 번째 1시간, 세 번째 1초, 네 번째 0초. 정답. 몇 초 차이 날까? 얼마나 시간 차이가 날까? 다시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 소유권을 취득하죠? 환지를 정하지 않는 선 권리는 언제 사라진다?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소멸되는 권리는 환지 처분 공고된 날 끝나는 때 소멸하죠? 그러니까 6번 소유자의 이 소유권 이 사람께 사라져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누구 권리가 생겨? 학교가 가져가는 거. 교육청에서 소유권을 취득한다면 교육청은 소유권을 언제 취득한다?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 날 교육청은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러면 여기 6번 일지 소유자 권리는 사라져야 되는데 이 사람 언제 사라진다?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이 말이거든. 그럼 끝나는 때 소멸하고 이건 교육청은 환지 처분 날의 다음 날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 시차가 얼마나 되는 거죠? 모르겠지 무슨 말인지. 하루. 다음 날이니까 하루. 그죠? 볼래? 저 뒤에 시계 있잖아요. 저 큰 시계 있잖아. 지금 벽에. 저거 오늘 밤 24시 땡 하고 치는 날이 오늘이 무슨 날이죠?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입니다. 오늘 환지처분 공고했어. 오늘 환지처분 공고했어요. 그럼 오늘이 끝나는 날이 언제야? 끝나는 때가 오늘 밤 24시, 오늘 밤 12시 24시 이렇게 땡 치는 순간 오늘이 끝나는 날이죠. 자, 여기에 사시 교육청이 권리를 갖는 날은 언제다?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 오늘 공고됐잖아. 다음 날이 언제야? 내일 몇 시? 내일 몇 시? 0시. 웬 12시 같은 소리. 12시면 난 12시야. 0시. 내일 0시. 그날이 무슨 날? 환지처분 공고된 날의 다음 날이죠. 그죠? 오늘 밤 12시는 뭐가 되고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가 되고 내일 0시가 뭐 된다?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이 됩니다. 그럼 오늘 밤 12시와 0시하고는 몇 초 차이야? 웬 1초. 0초지 0초. 같은 시간이지. 도대체 시계 볼 줄도 몰라. 어떻게 돌아버린다. 오늘 밤 12시 땡 쳐봐. 땡 치는 순간 여기 두 사람이 있어. 각각 생각이 달라. 이분은 뭐라는 줄 알아? 땡 12시 치는 오늘도 하루 무사히 끝났구나. 이분은 오늘 하루 무사히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죠? 저분은 뭐라 생각할까? 새로운 하루가, 활기찬 하루가, 새로운 희망찬 하루가 시작됐구나. 똑같이 땡 치는 순간 한 사람은 오늘 하루가 무사히 끝났다고 생각하고 한 사람은 새로운 하루가 시작했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같은 시간이라니까? 같은 시간을 놓고 바라보는 시간만. 사라지는 건 언제 사라진다? 오늘 밤 24시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쯤이라고. 새로 시작하는 권리는 언제부터 시작한다?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 다음 날 내일 0시 그때부터 시작한다 함으로써 결국 같은 시간을 놓고 사라지는 건 오늘 밤 24시 사라지는 거로 표현했고 새로 생기는 권리는 내일 0시부터 새로 시작한다. 그러니까 내일, 그러니까 다음 날이죠. 다음 날 그때부터 시작한다는 말을 그렇게 써놓은 거지. 별거 아닌 말인데 이걸 가지고서 고민하고 앉아있어.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 다음 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핵심 포인트라는 거 아셨죠? 예, 일단 거기까지만 정리하고 나머지들은 나중에 정리하도록 할 겁니다. 자, 이제 청산금이라는 건 아까 받을 돈, 줄 돈이라고 했죠? 청산금 징수기부가 나오는데 그건 우리 나중에 다시 정리할게요. 310페이지 강가부상금은 아예 지우십시오. 한 번도 시험 문제 난 적 없습니다. 아셨죠? 그 밖에 나머지들에 대해서는 심화 과정에서 볼 테니까 도시개발법은 이 정도만 일단 정리하도록 합니다. 아셨습니까? 잠시 쉬었다가 이제 무슨 법? 가장 싸가지 없는 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가장 힘든 과목은 다음 시간부터 보도록 합니다. 쉬었다 가시죠.